요즘 미국 주식시장뿐 아니라 우리나라 서학 개미들의 가슴을 요동치게 만들고 있는 가장 핫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적 기업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으니 영화 아이언맨 속 억만장자 천재 발명가 토니 스타크의 실제 모델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입니다. 한때는 사기꾼이라 손가락질 받던 그는 어떻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것일까?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뿐 아니라 스페이스X, 과거 페이팔 등 굵직하고 많은 브랜드와 관련되어 총 3편으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브랜드 백과사전 일론 머스크 1편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1971년 6월 28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리토리아에 살던 엔지니어 아버지 에롤 머스크와 모델인 어머니 메이 머스크 사이에서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일론 머스크. 훗날 세계적인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와 항공우주기업 스페이스X를 이끄는 인물입니다. 일론의 부모님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잘 나가던 인물이었습니다. 일론의 어머니 메이 머스크는 지금까지 모델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69세이던 2017년엔 세계적인 뷰티 브랜드 커버걸의 공식 모델이 될 정도로 잘 나가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에롤 머스크는 천재 수준의 IQ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아주 젊은 나이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전문 엔지니어 자격을 취득할 정도로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호기심이 아주 많은 소년이었던 일론은 모르는 것이 있으면 궁금증이 풀릴 때까지 마음껏 아버지에게 질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일론은 책 읽기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동생 킴벌의 얘기에 따르면 하루에 보통 10시간씩 책을 읽을 정도였으며 일론이 집에서 갑자기 사라져 보이지 않으면 도서관이나 집 근처 서점에 가면 책을 읽고 있는 일론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일론은 만화부터 과학, 철학, 종교 등 여러 분야의 책을 두루 섭렵했으며 그 중에서도 판타지나 공상과학 소설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덕분에 그는 자연스럽게 우주에 대한 꿈을 키우게 됩니다. 일론이 10살 정도 됐을 무렵 그의 부모님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론과 두 동생은 아버지 에롤 머스크와 함께 지내게 됩니다. 이 시기 일론이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있으니 바로 컴퓨터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코모도어 VIC-20이라는 컴퓨터를 사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80년대만 해도 컴퓨터가 아주 귀하던 시절이었지만 아버지는 초등학생인 일론의 설득에 넘어가 비싼 컴퓨터를 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일론은 독학으로 프로그래밍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론은 12살이 되던 해에 직접 블래스터라는 베이직 기반의 비디오 게임을 만드는 데 성공하기에 이릅니다. 우주선이 수소폭탄을 사용해 적의 우주선을 파괴하는 일종의 우주전쟁 게임으로 공상과학 소설을 읽고 영감을 받아 만든 것이었다고 합니다. 일론은 당시 PC와 사무기술이라는 게임 잡지를 통해 $500, 현재 가치로 $1200의 판매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책과 우주에 관심이 많던 괴짜 소년 일론 머스크. 하지만 친구들의 눈엔 일론이 이상하게 보였는지 그가 고등학생이 되자 심한 왕따와 괴롭힘에 시달리게 됩니다. 한 번은 계단에서 밀려 굴러떨어진 뒤 의식을 잃을 때까지 맞아 병원에 일주일 가까이 입원하는 일까지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 일론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야 했습니다. 당시 그가 전학간 프리토리아 남자고등학교는 상위권의 학생들 경우엔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대학에 진학할 정도로 수준이 높은 학교였습니다. 하지만 일론은 그렇게까지 공부를 잘하진 못했고 대신 수학과 컴퓨터에 재능이 많고 비상한 기억력을 가진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어느덧 10대 후반이 된 일론은 남아공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흑백 차별이 심한 시기였는데 흑인 민족주의 운동을 근절하기 위해 백인은 18세가 되면 군대에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론은 그런 군대에는 가고 싶지 않았고 어서 빨리 더 큰 세상에서 많은 걸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1989년 6월 일론은 캐나다 시민권자였던 어머니 덕분으로 동생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타리오주 킹스턴에 있는 퀸즈 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이후 그는 퀸즈 대학교에서 2학년을 마친 뒤 다시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3학년으로 편입을 하게 되는데 경제학과 물리학을 복수 전공하여 미친 듯이 공부한 덕분에 장학금까지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장학금만으론 미국에서의 생활이 넉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론은 통나무를 베거나 청소, 컴퓨터 조립을 하며 생활비를 벌었고 돈이 부족해 하루 종일 오렌지로 끼니를 때울 때도 많았다고 합니다. 한편 이때부터 이미 그의 사업가적 기질이 발휘되기도 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에 다니던 당시 일론은 큰 집을 하나 빌려서 10명이 지낼 수 있는 공간으로 집을 나누고 그걸 다시 10명의 학생들에게 임대를 해주는 방식으로 집세나 생활비를 마련한 것입니다. 또 주말에는 큰 공간을 파티 공간으로 꾸미고 파티에 참석하는 친구들에게 입장료를 받아 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 공부를 하면서도 일론은 언젠간 꼭 자신만의 사업을 할 것이라는 꿈을 키워갔습니다. 그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 발표한 자료나 논문 등을 보면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이동수단인 전기자동차, 에너지원인 태양광 에너지, 지구 바깥 세계로 향한 우주개발 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훗날 일론이 보여주는 모든 행보가 아주 오래전부터 꿈꾸고 계획해 오던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편 그 역시도 사람인지라 사업을 하다 망하면 어쩌지? 그러고도 살 수 있을까? 그냥 편하게 직장이나 다니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퀸즈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 한 가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일명 1달러 프로젝트. 바로 하루에 1달러만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지를 시험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마트에 가서 냉동 핫도그와 오렌지를 잔뜩 사온 일론은 한 달 내내 냉동 핫도그와 오렌지만 먹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핫도그가 질릴 때는 싸구려 토마토 소스 캔을 사와 파스타를 해 먹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후 일론은 이 생활이 의외로 자신에겐 별로 힘들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은 그다지 좋은 음식이나 여가 생활엔 흥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고, 혹시나 사업이 망해도 컴퓨터 한 대와 한 달에 30달러만 있으면 평생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95년 9월, 일론은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스탠포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틀 만에 학교를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당시 닷컴 열풍이 불며 실리콘밸리가 새로운 비즈니스의 성지로 떠오르고 있었는데, 일론 역시 하루라도 빨리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1995년 24세 일론은 동생 킴벌과 함께 아버지로부터 28,000달러를 지원받아 집2라는 인터넷 스타트업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가장 가까운 피자 가게를 찾고 그곳에 가는 방법을 알아낼 수 있어야 한다. 당시 그의 회사에서 내세우던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인터넷이 막 태동하던 1995년, 일론은 이미 지금의 네이버 맵이나 카카오 맵과 비슷한 형태의 사이트를 개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론과 킴벌은 넉넉한 자금으로 창업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집을 구할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무실에서 먹고 자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흥미로운 점은 일론과 킴벌이 뽑은 첫 인턴 직원이 바로 한국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동생 킴벌에 따르면 이 한국인 개발자는 숙식 제공을 이유로 이곳에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불쌍한 한국아이는 어느 대기업에 일하러 오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사무실에서 살게 되었고 어떤 고생문이 열려 있는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이 한국인이 누구이며 이후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지만 어떤 정보도 더 이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집2 얘기로 돌아와 프로그램 개발 분야는 일론이, 제품 판매는 킴벌이 맡으며 집2 코퍼레이션은 조금씩 매출이 늘어나고 인지도도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스나 시카고 트리뷴 같은 메이저 신문사들과도 계약을 맺으며 점점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이후 회사가 점점 더 커짐에 따라 사무실을 넓은 곳으로 이사할 수 있었고 정규 직원도 뽑고 CEO도 영입하며 본격적으로 투자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창업 4년 만인 1999년, 일론은 집2를 컴퓨터 제조기업 컴팩의 자회사 알타비스타에 3억 7천만 달러를 받고 매각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일론은 2,200만 달러의 현금을 손에 넣게 되는데 지금 환율로 보면 약 250억 원. 일론은 28세의 나이에 일약 천만장자가 됩니다. 참고로 집2를 인수한 알타비스타는 회사를 잘 운영하지 못했고 거기에 닷컴 열풍까지 꺼지며 결국 큰 손실을 보고 폐업했다고 합니다. 첫 창업에서 큰 성공을 거둔 일론이 다음으로 눈을 돌린 곳은 바로 온라인 금융시장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집2의 매각이 진행되기 전부터 온라인 은행 설립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퀸즈 대학에 재학 중이던 당시 방학 때 은행에서 인턴을 경험한 덕분에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미 인터넷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는데 은행 업무를 꼭 은행에 가서 봐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론은 새로운 개념의 온라인 은행을 창업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인재들을 모으게 됩니다. 평소 친분이 있던 에드호, 해리스 플리커, 크리스토퍼 페인과 함께하게 된 그는 이메일을 활용하여 현금을 주고받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 3월 인터넷 상거래 은행 X닷컴을 공동 설립하게 됩니다. 일론은 집2를 매각하고 받은 돈 2,200만 달러 중 1,200만 달러를 X닷컴에 투자했는데 갑자기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을 경우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하면 세금 혜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덕분에 일론은 X닷컴의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X닷컴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온라인 결제 수단 페이팔의 전신입니다. 그런데 창업한 지 5개월 만에 X닷컴 내부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공동 설립자였던 해리스가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일론과 추구하는 방향이 달랐던 해리스는 자신이 CEO가 되지 않는다면 회사의 모든 사람을 데리고 나가 새로운 회사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핵심 개발 인력들을 모두 데리고 회사를 떠나버렸습니다. 결국 일론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개발자를 뽑아야 했고 부족한 자금을 다시 투자받아야 했습니다. 이 시기에 받은 스트레스 때문인지 유전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 일론의 사진을 살펴보면 그 역시 탈모를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1999년 11월 일론은 X닷컴의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한편 일론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이들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피터 틸과 맥스 레브친이 만든 컴피니티라는 회사였습니다.
컴피니티는 웹 기반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였는데 신기하게도 엑스닷컴과 컴피니티 모두 한 건물에 자리 잡았습니다. 사업 초기 두 회사는 서로 더 많은 회원을 얻기 위해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입한 마케팅 싸움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2000년 3월 두 회사는 갑자기 합병을 선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쟁만 하다 같이 망하는 것보다는 함께 사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합병된 회사의 이름은 엑스닷컴으로 정해졌으며 CEO는 일론이 맡았습니다. 이 무렵 일론은 대학 동창이던 작가 저스틴 윌슨과 결혼하게 되는데 신혼여행도 미룰 만큼 열심히 일했습니다. 합병의 기대감 때문인지 엑스닷컴은 1억 달러의 신규 투자금도 유치하게 됩니다. 분명 겉보기에는 엑스닷컴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서로 추구하는 가치나 선호하는 기술이 달랐던 두 회사 사이의 갭은 컸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잦은 갈등에 시달려야 했는데 가입자 수도 급속도로 늘어나 서버가 자주 다운되기도 했고 사고가 터져 현금이 바닥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던 2000년 9월 일론은 미뤄뒀던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아내 저스틴과 함께 호주 시드니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일론이 비행으로 인해 연락이 끊어진 틈을 타 컴피니티의 창업자 피터 틸과 맥스 레브치는 급히 회사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일론이 불참한 상황에서 일론에 대한 불신임함과 해임안을 통과시키고 새 CEO로 피터 틸을 앉혀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일론은 CEO에서 잘린 것입니다. 시드니에 도착한 일론은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 다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